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싱크탱크가 곧바로 가동될 예정이고요. 여당에서는 앞서 이제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제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손가락 글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태정 변호사님, 지금 저 손가락에 뭐가 글씨가 쓰여 있어 논란이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특정 인물의 이제 이름을 아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름이군요. 네, 아마 이제 뭐 그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볼펜에 적은 단순한 해프닝일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모르죠. 또 이제 과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처럼 이제 왕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다른 뭐 미신적이나 주술적인 의미의 글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뭐 저런 중요한 특히 이제 뭐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발표를 하는 저런 자리에 저런 글씨를 쓰고 나오는 거, 저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구심을 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저 중요한 이 대변인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이호진, 이호선 헷갈릴 수도 있어서 가수들도 이제 뭐 가사 헷갈릴 때 옛날 쿨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랩 가사를 손바닥에 적기도 했었거든요. 안철수 의원 측은 뭐 주술적 의미 전혀 없다,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분은 속속 출정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하는군요. 홍준표 시장 14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군요. 오세훈 시장은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의 입장도 나온다. 함께 보시죠. 김문수, 같은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죠, 주자죠. 김문수 나보다 나이 3살 많다. 꼰대 강성보수 이미지 면할 수 있다. 김문수는 탈레반이다. 난 유연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세, 73세. 그러자 김문수 장관, 홍 시장님은 고교니까 잘 듣겠다. 라는데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탈레반. 그러니까 확실한 뭐 강성 성향이 좀 있다는 걸 홍 시장이 은근히 저격한 건데 김문수 장관은 거기 일단은 대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컷오프 때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다 자른다는 얘기 나와요. 컷오프 대상이 10명 이상이다. 오. 1차 컷오프에서 4명 압축하고 2차에서 2명 압축하고 최종한다. 그럼 지금 10몇 명이 넘는데 10몇 명을 다 컷오프에서 떨어뜨리겠다라는 건데요. 정영춘 변호사님 떨어질 분 많겠군요. 글쎄요, 뭐 저기 몇 분이나 더 나올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제는 좀 걱정되기까지 지금 거의 한 20명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4명도 사실은 많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 많이 들었냐면 옛날에 그 홍수에 마실물 없단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보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후보들이 계셔야 되지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후보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하려고 출마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얄팍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번 출마해 보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 이거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시죠.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준비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내세우시는 뭐 출마 1호 공약 이런 게 있으실까요? 서울시의 행정을 통해서 이뤄냈던 그 검증된 정책들이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내거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한덕수 대행 카드까지 정혁진 변호사님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대권 후보? 가능성이야 지금 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찬물 더운 물 뭐 가릴 때가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누구라도 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이른바 그 국민 프라이머리 같이 그런 것 문호를 갖다가 쫙 다 개방해가지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능한 분이 들어와서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저 민주당의 검찰총장 하셨던 분을 어떻게 보면은 꾸어와가지고 대선 후보 만들어가지고 정권 창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만약에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 대선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국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정치 초년병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다시 한번 매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만약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판이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이번엔 야당 소식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오늘 이 공항에서 대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 하지 않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경제 운영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해 본격적인 대선 출마 준비에 나섭니다. 마침 지금 현장 그림 들어오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와 대나무 오물풍선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이제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라며 본격적인 대선 출마 채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뭐 캠프에서 굉장한 총괄 직책을 맡으신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이 대표 오늘 이제 사퇴하고 본격적인 캠프를 꾸리는 겁니까?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제가 이제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어떤 뭐 공보 총괄을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언론을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재명 이제 사퇴하시면 후보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에게 뭐 그런 전화를 받고 연락을 제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자들의 취재가 빨랐던 그래서 계속 저는 뭐 그렇게 있는 대로만 얘기해서 부인을 해왔는데 아마 오늘 대표직을 사퇴를 하면 오늘 뭐 출마 선언을 다시 할 건 같지 않고요. 이것은 분리해서 오늘은 대표직 사퇴, 아마 내일과 모레에 아마 그 출마 선언 이런 정식 출마 이슈들이 따로 하겠죠.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제 캠프 구성을 발표를 하겠죠. 제 경험칙상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 주 내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하여튼 뭐 저에게 전화를 하실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연 지사 선언 보셨는데 네. 이 대표 주변에서는 뭐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경선해야 될 텐데 어떤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안정적인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다른 모든 후보들 또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공세를 당하는 그런 후보의 입장, 방어적 수세적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좀 안정적인 수권 능력이 있는 능력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대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리라 보고요. 네. 김동연 지사는 이제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질서 아닌 세계 질서가 바로잡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경제 전문가로서 그런데 적극 대항할 능력을 가진 후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에 가면서 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잘 기획된 이벤트를 이제 하신 것 같으네요. 그렇군요. 잘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이 박수현 의원님이 네. 이재명 캠프에서 중책 공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으신다면 사실은 박수현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의 뭐 핵심 중에 핵심 인사셨잖아요. 문 전 대통령께 좀 허가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 대표께서 문 대통령에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가 뭐라시나요? 나왔는데 뭐 저는 제안을 받은 바가 없고 뭐 그 상황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게 네. 뭐 제가 그 일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또 모시던 분에 대한 또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전화는 드려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문 전 대통령께서 가지 마십시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가지 마십시오. 그러진 않으신다. 예. 예, 잘하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문 전 대통령이? 아니 제가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전달을 비서관을 했군요. 통해서 이제 네. 전달을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각 대선 주자들의 소식 발빠르게 향후 한 50여일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육시적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